오버 더 탑 코멘트 3월 22일. 트럼프는 정말 바보고 젤렌스키는 진짜 약자인가? 2편.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는 유럽의 사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영국, 프랑스, 독일 3개 국가는 역사적으로 깊은 갈등과 반목과 질시와 전쟁을 통한 배척감까지 있는 나라들입니다. 어쩌면 한국, 일본, 중국보다도 더 깊은 역사적인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이 나토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에 영국이나 프랑스는 독일이 재무장을 추진하지 못하기에 안심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로도 미군이 독일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 계속해서 미국에게 항의를 하고 반기를 든다면 트럼프는 독일에서 미군을 빼서 헝가리로 보낼 것입니다. 헝가리 또한 러시아에 가까운 곳에 있는 국가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왜 유럽에 대해서 트럼프가 이러한 생각을 하느냐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유럽은 지금 이슬람들이 거의 점령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영국 런던의 시장과 맨체스터시의 시장 또한 이슬람 사람이고, 중동의 난민을 받아들인 독일과 북아프리카의 옛날 식민지 사람들을 받아들인 프랑스에서 이슬람적인 문화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좌파 정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좌파 정권이 없어지고 우파 정권들이 들어선다면 트럼프는 나토를 나가겠다라는 협박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미국의 부통령이 유럽에 가서 연설을 할 때 중국이나 러시아의 존재보다도 유럽은 아래에서 올라오는 이슬람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독일도 원래 좌파 정권이었다가 지금 겨우 우파 연정을 만들면서 보수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미 헝가리, 폴란드, 이태리는 보수 정권으로 바뀌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 또한 보수 쪽으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오전에 썼듯이 캐나다의 총리 또한 최근 선거 없이 자기 당의 사람을 차기 총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것 또한 트럼프가 지적을 했습니다. 왜 선거 없이 사람을 뽑았냐는 것이 이유고, 캐나다 또한 좌파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나토에는 가입을 시켜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트럼프는 전쟁이 나고 나면 다시 즉시 가입시켜주겠다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문제는 우크라이나에는 군인이 없습니다. 현재 여자들까지도 목총으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즉 돈도 없고 무기도 없고 군인도 없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의 도움이 없으면 더 이상 전쟁할 수 없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유럽의 방산주에 한국 투자자들 또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의 빵빵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유럽은 이미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때 해군의 나라라고 했던 영국이 현재는 인도보다도 해군이 약합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국방에 힘을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최근 트럼프가 자꾸 협박을 하니까 각국에서 방산을 키우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최근 독일이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국방비에 투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방산주가 많이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나 단기에 많이 상승을 했고, 갑자기 우크라이나나 러시아가 종전이나 휴전을 한다면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방산주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이나 프랑스의 방산주는 서로 간의 협력을 통해서 상승을 할 가능성보다는 미국의 회사들과 상호 협업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반목하고 경쟁하는 국가들이기에 민감한 방산에 관한 정보는 교환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각 나라의 방위비를 올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독일에게는 했습니다. 왜냐하면 GDP 대비 독일의 방위비가 너무나 낮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방위 산업이 커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예산도 늘렸고 방위비의 지출을 늘린다고 했으니 독일 쪽에서는 어느 정도 투자를 더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럴 때가 투자에서의 이익을 회사하는 단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